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저 찬성을 해요? 아, 육로가 있고 기차 있고 다 그런데 뭐 그거 배로 그 많은 돈 들여갖고 배로 소송해서 그 언제 빼먹겠어 그 돈을? 그렇게 경제도 또 살릴 수 있고 자꾸 뭐 돈 좀 안 내도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그게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거지. 대운하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일단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일단 급한 문제가. 나는 우리 반대예요.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라? 지금 내는 것도 죽겠는데 또 세금 많이 내면 아니 어떡해? 지금에도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지금 1인당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갖다 또 하느냐고. 그럼. 아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 성사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해가 뭐 할 건데? 해서 좋은 것도 있고 해서 나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딱 한 개를 택하라 하면 전 찬성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길과 함께 발전해왔다. 인간의 발길에 의해 새로운 길이 나고 필요에 따라 황무지의 길을 만들기도 했다. 길은 보다 나은 미래, 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꿈이었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위해 어떤 길을 건설해야 할까? 새로운 물길 대운하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서울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물길로 연결하는 경부 운하가 그 대운하 논의의 핵심이다. 기존 하천의 강바닥과 주변을 정비한 뒤 여기에 물을 채워 수시로 배가 다니게 한다는 운하. 자연을 개조해 경제의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목표다. 새로운 교통수단, 운하가 건설되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의 산과 들판과 강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한강을 보면 이해하면 돼요. 한강 보여요. 강은 텅텅 비어 있고 도로는 막 골목마다 전부 차 아니에요. 차고 그 도로 그 한강 위에다가 얼마나 다리를 많이 냈어요. 전부 콘크리트 다리를 다 내가지고 또 다리 위도 차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강도 같이 이용하자 이거지. 강도. 만약에 같은 기능에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생태공학적으로 물체활용이 낫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대운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재호, 윤건영, 박승환 의원이 주축이 된 자전거 탐사단은 낙동강에서 한강까지 전국을 돌며 대운하 홍보에 나섰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역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대운하는 처음부터 정치적 이슈였다.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독일 MD 운하를 돌아보며 물류와 관광, 지역개발 효과를 가져올 운하를 극찬했다. 이에 경부 운하를 기점으로 한반도를 물길로 연결하는 대운하를 제안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을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산됐다. 여기에 이제 뭐 대운하가 들어서면 물도 맑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부산이 중심이 되는 여러 중심이 돼서
여기 부산 중심으로 해서 경남, 울산 이 큰 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같은 경제권을 하나 써야 제가 지금 생각하는 7대 강국과 4만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선 이후 대운하는 강력한 추진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어진 총선, 야권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과연 이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국가 백년 대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차분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예. 이제 대운하는 정치권에서 벗어나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단계를 맡고 있다. 사실 앞으로 매우 중요한 수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더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물류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쟁점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이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운하가 경제성은 없고 환경만 파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물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운하는 만들 수밖에 없다. 도로나 철도는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용량이 부족해서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왜 운하를 지금도 이용하는가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지리적인 또 경제 여건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21세기에서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그래서 꼭 써야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는 운하를 통해서 이 물류 혁명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21세기 대한민국. 운하로 물길이 뚫리면 배가 오고 가고 배를 따라 사람과 물자도 오고 간다. 교통이 편리하다면 운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다.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 사람과 자본이 몰려든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륙 개발이라는 원대한 계획은 그래서 가능해진다. 결국 운하 경제성의 핵심은 물길을 따라다닐 물자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물류에 있다. 전 세계에서 운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북해에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곳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연간 1,100만 TEU, 유럽 최대 규모다.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화물이 로테르담 항을 통해 도로와 철도, 그리고 운하를 통해 유럽 전역에 보내진다. The destination of most of our containers is Germany, about 1/3. The second biggest market is England, with about 25%, and fast-growing markets is especially the Baltic. 국토가 바다보다 낮아 역사적으로 물 관리에 골몰해온 네덜란드에는 크고 작은 운하가 건설돼 있다. 그중 로테르담 항에서 시작된 운하는 동쪽으로 연결, 독일 라인강과 만나고 다시 도나우강으로 이어져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거쳐 동유럽까지 계속